누군가의 희생이 기록에 남기는 야구를 보면 저는 참 인간미가 있다. 그래서 이 야구가 마치 인생 같다. 인생의 축소판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구를 좋아합니다. 언제나 그대 곁에 세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뉴욕 양키스 포수 출신 요기 베라 선수가 한 말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라는 말에 시초가 된 명언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야구 인기는 더 뜨겁고 다양한 팬층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야구를 하고 지금까지도 프로야구팀을 응원하고 있는 팬이지만 요즘처럼 야구에 빠져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JTBC 예능 최강 야구의 드라마틱한 서사가 야구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야구의 재미를 주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팬층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국 야구 관람객이 지난해 평균 나이는 30.7세였고 처음 찾은 신규 관람자 중 여성의 비중이 48.6%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야구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즐기는 진정한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야구에 열광하고 야구가 삶의 일부가 되었는지 오늘은 그림책을 통해서 야구 같은 인생 플레이볼이라는 주제로 인생을 담은 야구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세이 슈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저를 버리고 머리띠를 했어요. 이게 하나 야구 프로야구팀의 응원 도구 중에 하나인 수리 머리띠입니다. 약간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요.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독수리의 수리. 네, 맞아요. 이 머리띠를 보시면 오늘 주제가 뭔지 여러분들 대략 짐작은 하실 겁니다. 야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그림책으로 그래서 야구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김준옥을 용달 그림 책고래 출판사의 대주자라는 그림책을 갖고 나왔어요. 딱 보시면 현실감이 있고 역동적인 표지의 대주자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전 선수가 아닌 대주자로만 나오는 후보 선수가 팀의 중요한 시점에서 출전하게 되고 결국은 이 선수로 인해서 팀이 승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의 그림책이에요. 대주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미 출루해 있는 주자를 대신해서 발이 빠른 선수가 주루 플레이를 하는 선수를 대주자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감독이 중요한 시점이나 작전이 필요할 때 기용되곤 하는데 공을 주고받는 게 아닌 오로지 달리기만 하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대주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 그림책 내용은 글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림을 보시면 야구장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의 그림책인데 먼저 올드님께서 그림책 일부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응원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운다. 그러나 사람들의 박수와 함성이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 나는 주자를 대신해 달리는 대주자다. 경기를 하는 동안 그라운드가 아닌 벤치를 지킨다. 나는 야구할 때 가장 행복한 야구 선수다. 너무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캐스터처럼 그림책을 읽어주셨어요. 저는 이 그림책 보면서 최근에 이제 은퇴한 지금은 해설위원이 되신 이대은 선수가 떠올랐어요. 이 선수 기록을 보니까 2007년에서 2011년 동안 연속 도로왕을 4년 동안 했고
발이 워낙 빨라서 내야 안타 1위 선수라고 합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배팅도 잘하지만 달리기가 워낙 빨라서 팀이 꼭 필요할 때 주자로 나가면 꼭 승리를 할 수 있는 승리 요정이라고 불릴 정도의 선수였어요. 제가 요즘 야구에 푹 빠져 있습니다. 원래 좋아했지만 하나를 너무 좋아해요 요즘. 근데 제가 원래는 삼성 어렸을 때부터 삼성 팬이었어요. 그랬다가 한 10년 전부터는 삼성에서 하나로 갈아탔죠. 왜냐하면 삼성이 너무 잘해요. 그리고 맨날 이기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보면 너무 불쌍한 마음에 저 팀 응원해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하나를 응원하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하나 야구를 꼭 챙겨보는 그런 팬이 되었습니다. 요즘 저처럼 야구를 문화로 즐기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야구를 즐기는 분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야구를 좋아한다고 해요. 마치 응원하는 팀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죠. 못난 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를 응원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대 간 갈등, 불공정의 문제에 직면한 젊은 층이 반칙과 특권이 아니라 규칙에 의한 대결이 이루어지는 야구 경기장을 찾는다는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저처럼 야구를 좋아하게 된 계기도 있고 좋아하는 선수, 프로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야구에 대해서 한번 우리 DJ님들의 얘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올디님 혹시 좋아하시는 야구팀이나 야구 선수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 야구 주제를 보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요? 제가 야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 주변에 진짜 야구 좋아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희 신랑이 완전 광팬이에요. 그래서 저에겐 좀 숙제이기도 해요. 신랑이 너무 좋아하니까 같이 이걸 좀 즐기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데 잘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근데 요즘도 한창 하고 있잖아요, 네, 야구가. 맞아요. 그래서 요즘도 늘 보느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너무 배워야 되는데 하는데 못 배웠던 저에겐 좀 숙제입니다. 저희 신랑은 기아 팬이에요. 엄청 좋아하고. 네. 근데 왜 이렇게 야구가 이게 기한이 없더라고요, 시간이. 그죠? 경기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죠. 이길 때까지. 그죠? 네. 그것도 매력적인 것 같은데 신랑이 한참 볼 때는 언제 끝나? 요즘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드님 두 분이 계시잖아요, 선생님. 네. 근데 아빠들은 아들하고 야구하는 로망이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하고 야구장을 가는 그런 꿈들을 그리시는데 그렇게 되면 올드님도 자연스럽게 따라가서 맞아요. 야구를 보고 하게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어떠세요? 아이들도 야구에 조금 관심이 있으세요? 아빠가 보니까 되게 네. 좋아하고 선수 이름도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누구 팀에 어디 팀에 누구 선수 네, 이렇게도 네, 네. 알고 옷도 알고 번호 남자애들은 이렇게 번호도 등번호도 알고 맞아요. 외우고 좋아해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야구장에도 몇 번 갔었거든요. 저 신랑도 막 계속 기아를 응원하니까 저희 아이들은 당연히 맞아요. 다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가죠. 기아 팬 따라가더라고요. 네. 저 한번 가봤습니다. 작년에 기아가 우승을 해서 남편분께서 엄청 좋아하셨을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야구장은 네. 야구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응원하는 문화가 있으니. 네.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스포츠구나 이렇게 듣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앙대님께서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야구를 몰라요. 좋아하지도 않고 제가 야구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반야구를 하던 초등학교 때 시절. 그래서 야구 규칙도 초등학교 때 반야구를 했기 때문에 그 규칙으로 알고 있지 야구의 경기 규칙이나 이런 것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까 올드님이 얘기한 것처럼 주변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그 야구 경기를 보면서 보고 일을 할 때 이렇게 놓고서 보고 그래서 재미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잠시 이제 대기 시간에 여기 공포시 미디어 센터 직원분한테 제가 이제 그림책 대주자를 보려고 딱 들었는데 보시자마자 마치 저희 대본이랑 막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맞아요. 미래에 갔다 온 듯한 야구는 인생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와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찐이구나 라는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선생님께서도 여자분이셨는데 너무 야구에 대해서 찐팬이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얘기 나눴는데 티키타카가 너무 좋았어. 그래서 보는 제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냥 재밌어요. 오늘 우리 LD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LD님이 야구 되게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한화 팬이셨죠? 네. 오늘 모셨으면 그쵸. 했던 분들이 조금 안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아쉽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는 야구 선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선수를 전혀 모르는데 최근에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양경민 선수 이제 은퇴를 하셨던 분이 네. 이제 요식업을 하기 위해 참가를 했었어가지고 그걸 보는데 야구를 했었을 때 그런 성향들이 이제 요리를 할 때도 나타나는 것 같아서 와 야구 선수들은 이런 모습들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잠깐 하기도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렇구나. 저는 초등학교 때 야구가 프로야구가 생겼어요. 그때 처음으로 가입한 팀이 삼성 라이온즈였어요. 근데 그 계기가 제일 많은 선물을 줬기 때문에 삼성을 좋아하게 시작을 했던 거고 거의 2015년, 16년까지는 삼성 팬이었어요. 그러다가 맨날 우승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이제 하나로 갈아탔는데 이길 것 같은데 맨날 져. 그리고 지고 있는 게임도 간혹은 또 역전을 해. 근데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하나 야구를 보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응원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를 응원하고 있는데 처음에 좋아했던 선수는 이만수 선수. 그 헐크라는 이만수 선수를 가장 좋아했고 최근에는 제가 좋아하고 응원하는 선수가 최강 야구에 나왔던 황영묵 선수예요.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학 야구 선수 생활을 중퇴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더 자기가 야구를 놓지 않기 위해서 이제 최강 야구에 들어가서 실력을 발휘하고 결국은 이제 하나로 캐스팅이 돼서 이제 갔는데 요즘 야구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그 선수가 한 경기 나올 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간절함이 배어 있는 플레이를 하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응원하고 좋아하는 선수는 하나의 황영묵 선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하나의 황영묵. 네. 황영묵 선수가 네. 방송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관계자분들. 해결하다 한번 네. 해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처럼 야구를 이렇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공보다 사람을 중요시한다라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야구를 좋아한다고 하세요. 물론 이제 축구, 농구 같은 경우에도 구기 종목은 공을 갖고 하지만 이거를 골대에 넣는 게 목표잖아요. 하지만 야구는 공이 득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 홈으로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올 때 점수가 인정이 되는 경기예요. 그래서 매일 집에서 출발해서 다시 홈으로 들어오는 집으로 오는 일상이 우리와 닮은 스포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타석에 들어서서 어떻게든 살아나가면 1루, 2루, 3루를 지나 살아서 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과 같은 스포츠라 우리는 야구를 통해 인생의 축소판을 보고 배우고 그 안에서 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야구에 독특한 문화가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거죠? 희생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농구나 축구 같은 경우에는 골을 넣는 선수를 도와주는 걸 어시스트라고 하고 물론 그것도 기록으로 인정을 하죠. 근데 야구에서는 희생 번트, 희생 띵공 같은 자기를 자기가 죽어서 다른 선수, 팀이 승리할 수 있게끔 자기를 희생하는 거를 기록에 남기고 그 기록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이 기록에 남기는 야구를 보면 저는 참 인간미가 있다. 그래서 이 야구가 마치 인생 같다. 인생의 축소판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구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거 대본 보면서 네. 저희 신랑을 데리고 올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정말 똑같이 얘기해 주셨고 그러세요. 했었거든요, 신랑이. 야구는 유일하게 공이 아니라 사람이 맞아요. 득점을 하는 거야. 사람이 들어와야 해. 사람을 우선시하는 거다. 음. 스포츠다. 그리고 인생과 닮아 있다. 맞아요. 뭐 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그래서 신랑이 얘기할 때는 알았어 이렇게 했는데 지금 되게 정말 그렇구나. 근데 슈디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또 달라요. 되게 멋있고 막 글도 감사합니다. 오늘 남편분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겠는데 네. 나의 마음을 드디어 알게 네, 됐구나. 이해했구나. 이 방송을 꼭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야겠어요. 네. 되게 공감할 거예요 아마.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요. 그 이제 대주자 그림책을 이제 잠깐 보셨을 텐데 대주자 그림책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주인공 같았던 인생의 시기가 있으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위해 지금을 준비하고 필요한 순간에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셨던 족도 좋고 그렇게 준비는 했지만 결국 그게 나한테 기회로 오지 않았던 하지만 그 자체가 나한테 만족이었던 일들이나 사건 그런 것들이 있으셨으면 이 그림책을 보면서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제가 안동에 있을 때 한 3, 4년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뭔가를 계속 배웠어요. 언젠간 이 일을 써먹겠지. 그리고 이게 나한테 발전이 되겠지라고 해서 그 3, 4년 동안 제가 자격증을 딴 거를 생각해 보니까 거의 한 10개는 훨씬 넘어요. 예를 들면 드론 자격증도 땄고 수상동력 2급 자격증도 땄고 그림책 자격증도 계속 공부해서 보니까 한 7개는 그림책 관련된 그림책을 땄고요. 또 커피 자격증도 4개를 땄어요. 그래서 이거를 배울 때는 이게 왜 나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이거를 통해서 제가 그림책 같이 방송도 하고 커피도 제가 먹고 싶을 때 내리고 좋아하는 분들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날려도 보고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이게 나한테는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했지만 그 시간을 버티게 해준 어떤 공부가 지금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된 마치 대주자가 언젠가 나한테는 기회가 올 거야 후보 벤치에 앉으면서도 그 기회를 노렸던 것처럼 지금 저에게는 참 많은 도움이 된 일들이었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와. 네. 세상에다. 저도 여기 아까 대본에다가 제 거 대본에 적었었거든요. 네, 네. 질문 미리 보고 네. 나는 언제 이랬었지 생각했는데 저도 저는 권창 선생님이랑 이렇게 공감대가 이렇게 있을 줄이야. 더 많은 얘기를 맨날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 자주 뵈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저도 아이 낳고 첫째 낳고 되게 힘들었었던 때가 왜냐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였거든요. 이유가 복직을 하지 못하는데 맞아. 저는 10년 내내 똑같은 회사를 계속 다녔기 때문에 이거 말고 내가 이제 뭘 해야 되지? 이제 이직 준비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막막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도 계속 자격증을 땄었거든요. 애기 막 100일 지나고 계속 수유하면서도 영상 온라인 영상 틀어놓고 강의 보면서 막 자격증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계속 따고 저도 근데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걸로 내가 뭐가 성공해야지가 아니라 언젠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따고 싶은 자격증들을 매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저도 그때 따놨던 자격증들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었거든요. 목표하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게 되긴 하더라고요. 준비가 했던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또 강사를 계속 해야지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신기하게 아이 낳고 계속 발성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책을 소리내서 읽고 더 멀리 보내는 연습 뭐 이런 발성 연습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일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늘 하고 있으면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또 주어지는 그게 오늘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느꼈거든요. 발성 연습을 책을 읽으시면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네. 지금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선생님 목소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이유이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아직 컴플렉스가 많긴 한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다듬어지기는 했어요. 아직 더 부족하지만 그랬는데 그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정말 소리 내서 읽었던 거. 삶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맞아요. 그죠. 제 인생에 이런 거는 맞아요.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저도. 없습니다. 저도. 저도요. 이런 미디어 센터에 와서 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진짜 놀라워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애들보다 좀 일찍 나왔거든요. 여기가 네. 거리가 머니까 큰애가 이제 아빠 아침에 어디 가? 일찍? 그래서 그대세 일찍으로 가. 그랬더니 내가 잘 갔다 와. 이제 애들도 이제 이런 게 익숙해진 거죠. 아빠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삶은 정말로 내가 물론 목표를 갖고 달릴 수는 있지만 그 목표가 어긋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꼭 갈 수 있고 맞아요. 그게 나한테 맞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우리 저희가 모인 데는 이유가 있나 봐요. 저도 네. 저도 자격증을 뭔가 바라고서 따진 않았어요. 오늘 주제는 자격증인가요? 저도 이제 저의 좌우명이 어떠한 경험도 낭비가 없다가 저의 좌우명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냥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조금 이거 배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그럼 언젠간 또 써먹을 날이 오겠지라고 하면서 저도 하나둘씩 자격증도 따고 맞아요. 여러 가지 그냥 관련이 없어도 약간 경험을 해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듣는 데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데는 뭔가 끌림이 있었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무언가를 바라고서 준비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뭔가 언젠가는 이런 것들을 써보겠지, 언젠간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이런 바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사실 그 순간을 위해 계속 준비를 하고 근데 뭐 강의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땐 또 그거에서 오는 만족감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진짜 이야기 계속 나눠주신 것처럼 그냥 우리 삶과 똑같은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들이 저도 역시 들더라고요. 오늘 얘기 나누다 보니까 야구의 매력이 진짜 그러니까요. 더 배우고 싶은데요. 이 룰과 이런 것들이 야구 매력이 룰을 있는데요. 알면 더 인생과 닮았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시고 와. 배우실 수 있는 스포츠예요. 물론 축구와 농구를 좋아하시는 팬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뭐야? 이렇게 얘기는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야구의 그 매력은 정말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야구장에 계속 가시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슈디님 그 멘트 하나하나에 들으시는 분들이 만약에 야구 팬이라면 그치 이렇게 하시면서 들으실 것 같아요. 맞아 야구는 이러시면서 들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 그림책에 그 대주자 주인공 선수처럼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우리 DJ분들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시는 그대분들 나의 존재가 작고 역할이 미미해 보일지라도 야구에서는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선수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나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팀의 승리를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선수가 되기 위해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연습하고 최선을 다하는 순간 기회는 반드시 오고 그때 나의 실력과 존재 가치를 드러내 보이면 되는 것 같다라는 그림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투수가 공을 던지지 않으면 플레이는 진행이 되지 않아요. 결국은 투수가 어떤 타자를 만나도 두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자기 손에서 공을 떠나보내야지만 야구는 시작이 됩니다. 이게 마치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나만의 공을 던져야지만 내 인생이
어떻게든 흘러가고 진행이 된다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공이 스트라이크가 되던 볼이 되던 안타를 맞거나 홈런을 맞거나 아니면 아웃을 시키건 모든 건 투수의 손에서 공이 떠날 때 가능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자기 스스로 뭔가를 시작할 때 그것이 성공일지 실패일지 도전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시작을 해야 뭔가 인생이 진행되는 것처럼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대호 선수의 멋진 말을 전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내 유니폼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면 나는 그 게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저는 야구 선수들의 그 유니폼 9회의 야구 선수들의 유니폼을 볼 때마다 그 게임의 치열함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여러분들의 플레이볼을 시작하고 계시다면 내 인생의 유니폼이 더럽혀지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 일상이 되기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대세이가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대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